동기부여 영상을 매일 봐도 우리는 왜 늘 작심삼일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 생각 주제는 직장인의 동기부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이는 내 생각의 준이입니다. 혹시 새해 계획 벌써 잊으셨나요?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면서 내 의지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드릴 예정입니다. 동기부여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동기를 마음가짐, 의지, 열정 같은 걸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이랑 뇌과학에서는 동기를 하나의 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기는 행동을 유지하고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으로 설명되곤 하는데요. 그리고 뇌는 이 상황마다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씁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근, 회피, 유지 동기입니다. 사실 회사에서의 동기부여는 내가 의욕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뇌가 어떤 모드로 지금 회사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석하느냐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버텨봐 라고 하는 말은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달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버티지? 어떻게 하면 더 이 의지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어떤 모드인지 먼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동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동기입니다. 접근 동기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서 기대와 설렘으로 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힘입니다. 아, 이거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할 때 우리 뇌는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게끔 도와줍니다. 이때 뇌에서 영향을 주는 신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쾌락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사실 행복과 쾌락을 주는 물질이라기보다는 도파민은 기대와 동기를 조절하는 신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뇌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요. 이거 하면 보상이 따라올까?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더 좋은 걸까? 그리고 이 예측이 긍정적이면 뇌는 에너지를 더 쓰고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요. 회사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입사 초반에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유난히 뭔가 활기가 돋고 집중이 잘 됐던 기억이 있으시죠? 뇌는 이 상황을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기회로 본 셈입니다. 그게 월급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나 좀 성장하고 있는데 라는 성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저는 뭔가 월급과 인정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회사에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충족감이 저의 접근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접근 동기는 기대, 설렘, 호기심 같은 감정이랑 같이 옵니다. 두 번째, 회피 동기입니다. 혼나거나 손해볼까봐 불안과 긴장을 회피하려고 움직이게 되는 동기인데요. 회피 동기는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켜집니다. 아, 여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때 중심에 있는 게 우리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실패나 비난이나 위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몸은 바로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몸은 긴장하게끔 바뀌는데요. 그래서 우리 뇌는 계속 이런 말들을 되풀이합니다. 아, 실수하지 말자. 아, 문제 만들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 라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회피 동기가 커지면 뭔가 우리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검증된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회피 동기로 계속 지속하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린 지치고 예민해지고 점점 회피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당장에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기이지만 커리어나 우리의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충분히 괜찮아서 굳이 바꾸고 싶지 않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유지 동기는 더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동기도 아닌데요. 이때 뇌는 과한 자극을 피하고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고 반복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유지 동기가 켜지면 이 방식이 나한테 맞는다라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어쩌면 좀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신경 생물학적으로는 부교감 신경계, 그리고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회피 단계처럼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느려지고 차분해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전환되는데요.
뭔가 쉽게 얘기하면 몸이 지금은 싸우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대로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행동은 뭔가 억지로 쥐어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힘을 많이 안 들이고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균형을 지키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평온함, 안정감, 만족감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뇌 이야기고요. 다시 회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생활에서 동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접근 동기가 켜져 있죠. 뇌는 회사를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거를 여러 경험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실수도 하고 좀 안 좋은 피드백도 받고 발표를 뭔가 망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입사 동료들 그리고 다른 선배들과의 비교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 뇌는 회사를 뭔가 위협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접근 동기는 좀 줄고 앞서 설명한 회피 동기로만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건데요. 팀장님한테 또 깨지면 안 되는데 문제 만들지 말자, 일을 키우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와 그리고 한 3, 4년 차 됐을 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접근 동기로 시작했던 이 호기로웠던 저의 그 신입 생활은 3, 4년 차가 될수록 뭔가 회의감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해왔던 것 같습니다. 3년 차의 벽이 왔고 그 3년 차의 벽이 회피 동기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의 성향 자체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활력을 얻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회피 동기가 저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직장인에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크게 3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접근 동기에서 회피 동기로 바꾸는 과정, 회피 동기에서 유지 동기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접근 동기에서 유지 동기로 바뀌는 과정의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사 초반이나 무언가 새 프로젝트를 맡으면 나 여기서 잘하면 인정을 받겠지? 이 경험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지? 조금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뇌는 회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긴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이때 도파민 기반의 접근 동기가 잘 켜져 있는 건데요. 일을 해도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야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의미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비교적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받은 경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거나 노력보다 정치나 운에 의해서 상황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뇌는 계산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는 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상보다는 위협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뇌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호를 내뿜기보다는 편도체에 기반하여 위협 신호를 뇌에 보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회피 모드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잘하기보다 망하지 않기가 더 중요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뭔가 검증된 방식, 혼나지 않을 방식, 깨지지 않을 방식으로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기준이 내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스스로의 만족감보다는 내가 혼나지 않았다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사실 저는 의지가 약해졌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해졌다기보다는 뇌가 회사라는 그런 존재와 일이라는 것을 위협 신호로 다시 분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피가 이제 일상이 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회피 모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긴장이 되고 항상 뭔가 불안이 있고 눈치 보고 실수할까 걱정을 하고 이 실수할까 봐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실제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이때 또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지속하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이때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상태의 유지 그리고 버티기라는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다니는 게 어디야 라는 마음으로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덜 드는 기본값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다음의 환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접근 동기로 일을 하게 되면서 무언가 명확한 보상을 받고 이걸 우리가 잘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에 유지 동기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시작은 이거 재밌고 이거 되게 성취감이 느껴지고 실제로 이걸 하다 보니 나한테 잘 맞는 일이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실질적인 보상도 주어지고 스스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도 되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 경험이 쌓이게 되면 뭔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뭔가 일의 리듬이 몸에 붙고 출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태로 되는데요. 이러면 어느 순간 유지 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뭔가 이거 하는 거 되게 편안하다.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 다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도 내가 잘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접근과 유지 동기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때가 뭔가 가장
일을 하기 재밌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유지동기는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제가 오늘 읽은 논문에서는 유지동기를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안한 상태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언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나가 판단이 되는데요. 어쩔 때는 유지동기가 방해의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유지동기가 켜진다는 거는 무언가 새로 변화하는 과정이 멈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뭔가 아직 내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는 단계인데 유지동기로 이어가다 보면 편안함과 안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화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는 합니다. 뭔가 처음에 덮근 동기로 열정 가득하고 도파민과 이거에 좀 취해 있다가 또 어쩔 때는 무서워서 혼나기 싫네라는 그런 마음에 젖어서 일을 하다가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내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상태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 성과를 내기 가장 적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라는 곳이 많은 것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뭔가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과의 케미스트리도 정말 중요하고 좀 지속 가능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도 뭔가 환경적인 변화가 들이닥치면서 예를 들어 새로운 팀장이 갑자기 온다든지 팀이 바뀐다든지 팀이 해산이 된다든지 불확실한 상황이 막 펼쳐지게 되면 또 우리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려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면서 지내고 계시나요? 의지가 떨어질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뇌는 지금 어느 모드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 현재 상태를 알고 내가 어느 시스템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아는 게 최우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접근, 회피, 유지 동기를 상황에 맞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 5년 동안 이제 뇌과학 뉴스레터를 글로만 쓰다가 이렇게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니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또 당분간 접근 동기로 계속 이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좋아요와 관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